이제 그 외에 좀 질문들이에요. 네네. 이제 보면은 좀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이제 좀 원장님께서 이걸 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면 한번 답해 주시고요. 네네. 아니면 상담으로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럼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네. 번째 질문. 액티비티 섹션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12학년 활동 내역의 기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 봅시다. 12학년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얼리 늘 때는 12학년 1학기 동안 할 내용은 다 포함시켜 놓으세요.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네. 근데 어워드는 포함이 안 되겠죠. 이제 활동이겠죠. 근데 이제 포함은 해도 돼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게 한두 개만 있어야지 이걸로 도배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한 애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커먼 앱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10년의 활동은 계획은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계획만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고요. 두 번째, 네. 학교 전공 관련 자유전공, 입학 후 전과 및 복수 전공, 스템의 타 전공 대비 입학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뭐 사실 답이 없죠, 이건. 이게 있나요? 이것도 두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는 네. 뭐냐면은 스템이 타 전공에 비해서 입학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들어가기 쉬운 과가 스템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반면에 너무나 많이 뽑아요. 네, 너무 많이 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입학 경쟁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율전공에서 입학 후 전과 및 복수 전공이 가능한지. 근데 자율전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체 대학교 내의 자율전공이 아니에요. 자율전공은 뭐냐면 단과 대학교 내에서 자율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갔는데 거기서 자율전공 해가지고 2학년 때 비즈니스 가겠다. 유펜은 안 돼요. 비즈니스로 편입이 안 돼요, 아예. 그리고 NYU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원칙은 자율전공은 그 단과 대학교 내에서 그래서 뭐 사회과학대학교 내에서 이제 정하는 거고 공대 안에서 정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유롭게 지원은 되지만 단과 대학교가 교차되는 경우 즉 나는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갔는데 뭐 소셜 사이언스로 가겠다는 거는 학교 내규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학교 내규에는 일단 두 가지가 큰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 불가 세 가지죠. 하나는 절대 불가, 두 번째는 절대 가능. 근데 제일 많은 거는 세 번째 조건인데 특정 요건을 하면은 가능. 즉 3.5 이상의 학점, 3.7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고 이 전공과 관련된 기초 과목을 한 두세 개 들었다면은 가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까요? 네. 이건 뭐 뭐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때요. 이제 조금 궁금하신 것들을 좀 너무 간략하게 좀 해주신 답이 없다는 점, 그것만 네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수업 진행 네, 과정 네. 및 성취율. 이거는 뭐 SAT 수업 진행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궁금하신 네네.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네네. 네. 그 다음에 학교별 에세이 쓰는 법, SAT 독학 방법. 오케이, SAT 독학 방법은 제가 답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학교별 에세이 쓰는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에세이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들 중에서 좋은 메인 에세이, 좋은 서플리멘털 에세이, 학교별 에세이 이 동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1, 2분 만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네네. 그래서 이거는 Do top schools that claim not to track demonstrated interest actually don't? 그 다음에 Would signing up for the mailing list and showing interest not mean anything? 제임스님 두 가지 질문인데 두 번째 거꾸로 갈게요.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연장해서 뭐냐면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 프린스턴에서 인비테이션 무슨 편지 왔어요. 뭐 하버드에서 편지 왔어요. 근데 그거 다 스팸 메일이고요. 그거는 거의 뭐 SAT 점수나 어디에서 점수 좋은 학점 좋은 애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뿌리는 건데 의미 두지 마세요.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Do not track demonstrated interest 했을 때 이거는 좀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건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이 학교가 전공 관련 에세이가 없을 경우에는 진짜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서 상관은 안 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주로 이 말이 나온 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너가 어떤 전공을 위해서 공부했냐만 볼 뿐만이 아니라 원서 전반에 갖춰가지고 너의 홀리스틱 리뷰를 통해서 너를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학교 자체가 서플리멘털 에세이 중에서 Y 메이저 에세이가 없다. 예를 들어 다트머스 같은 경우는 Y 메이저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턴 컬리지 같은 경우는 Y 메이저 여러 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니까 Y 메이저 에세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진짜 보질 않아요. 근데 만약 두 번째 얘기는 Y 메이저 에세이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부분이게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것도 거의 넘어갈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 DI프의 컨설팅 케이스 중에 뭐 인상 깊었던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제일 인상 깊었던 케이스는 뭐 저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매년 이게 뭐냐면은 저는 두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제일 인상 깊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전형적으로 한국적인 모델을 추구하지 않고 아이가 진짜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저랑 컨설팅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즐겁게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한 몇 명 부모님이 저를 좀 협박하는 애 공부보다는 뭐 이런 걸 시키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결과는 이상으로 나오는 올해 그런 케이스가 좀 여러 개 있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저는 가장 인상 깊고요. 네. 두 번째로 인상 깊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대학교 결과에 무관하게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해주면서 활동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리더로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붙여주자면은 얘는 대학에 대한 희망은 없었는데 컨설팅하면서 뭐 UIUC 가고 컨설팅하면서 펜스테이트 가고 컨설팅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50위 안에 대학교 가는 그런 걸 보면 좀 보람을 느끼죠. 근데 그 케이스는 다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인상 깊은 거는 다 다르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는 누구냐 했을 때 이 아이 그 스탠포드 가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요. 왜냐면은 어릴 때 우리가 원했던 대학교가 안 됐어요 얘는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얘는 뭐 대회 나가서 실패하든 시험에서 떨어지든 간에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오는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유튜브 댓글 중에 좀 몇 개 좀 짚어봤어요. 이제 미국은 이게 다 준수한 학생보다 좀 스파이크 있는 애들을 원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도 저기 에이든 스님의 요거 봤어요.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살짝 이제 모든 설명회를 원서의 전반적인 거를 제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걸 하기 때문에 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게 well-rounded versus spike 이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뭐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well-rounded 스펙을 갖고 그 안에서 스파이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well-roundedness가 없고 그냥 스파이크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만 쫙 해놓고 거기서 스파이크 찾는 아이들. 그래서 이 설명회가 두 개가 지금 겹친 거, 이분은 제 설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파이크가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작년에 좀 많이 갖고 있고 올 초에는 제가 well-rounded를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게 아니고요. 기초적으로 well-rounded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한쪽만 파고들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well-rounded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단계로서 거기서 스파이크가 나와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리스피릿님 네. 하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요. 이게 고스펙이라는 게 결국은 요 시스템 자체가 9학년 때부터 모든 게 준비돼야만 탑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요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반대해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뭐 적자생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끝에 가서는 이러한 결과를 올림피아드 및 이러한 거를 못 땄을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너무 복불복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가 되고 뭐 했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집중적으로 했다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은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서울과학고 애들을 조금 많이 다뤄요. 근데 걔네들은 못 해봤자 국가대표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어머니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매년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100명을 뽑으면은 15%는 이런 식으로 올림피아드 상위 0.01% 애들을 뽑아가고 15%는 이제 affirmative action 통해 가지고 이제 소수자를 뽑아가고 중간에 70%가 이제 발전 가능성을 뽑아가는 건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70%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15%에서 경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서울과학고 애들 이력을 한번 보시고 하세요. 특히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경향은 일단 민사고도 이렇게 많이 하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냥 미국 탑 보딩스쿨은 저는 그냥 뺄게요. 탑 보딩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레거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반박을 하자면은 탑스쿨에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이런 스펙이어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네네. 네. 이런 스펙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네. 분들 아이들도 이런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냥 왜냐면 영상 이거 보면은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변에 친한 친구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 좋은 대학교 붙은 분한테 그 누구씨 그 정말 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대부분 다 10이면 9명 야 공부 다 필요 없어. 지금 뭘 더 할 걸. 왜냐면 그분들도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하버드 가고 싶었는데 뭐 콜롬비아 가고, 콜롬비아 가고 싶은데 유펜 가고, 유펜 가고 싶은데 코넬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리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테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그 위험한 유형어 5가지 그 일부가 아직 안 올라와가지고. 아, 그거를 그렇습니까? 보고 있어요. 네. 아, 예. 그럼 제가 이거 위험한 유형 5가지를 제가 못 끝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네. 곧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공대 입학 영상 아마 예전 거 같은데 그 보여주신 공대 순위가 학부 랭킹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공대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네. 대부분 다 지금 어떤 거는 맞는데 대학원 랭킹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 US 뉴스에 나오는 이제 학부 공대 랭킹 위주로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거는 다 학부 공대 랭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아시안 학생에 대한 편견이 상당하시대요. 컨설팅 하시는 분이라면 안 되는 이유보다 성공적 사례를 드는 게 고무줄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댓글 다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충돌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네.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요 질문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저는 편견이 상당히 있다라고 인정을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잘 보십시오. 그 성공적인 사례를 드는 게 고무적일 것 같은데 일단 보십시오. 제가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공적인 사례를 내보내는 순간 2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례의 모든 정보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희랑 했던 아이의 개인적인 정보 그쵸.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밖에 안 나가요. 네. 그게 잘못된 정보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내보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견이 나쁜 편견보다는 그리고 제가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실패하는 사례를 듣는 건 뭐냐면은 그 실패 프레임워크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자기 평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상담이 설명이 끝나면은 이 영상과 관련해가지고 자기 진단을 먼저 하고 아이의 진단을 한 다음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항상 그렇게 그쵸. 끝내잖아요. 네네네. 뭐냐면 설명의 내용 갖고 아이 진단을 한 다음에도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 논의로 들어가면은 일단 어드리 초 요분이라고 그 안에서 이제 상반된 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건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를 내보내는 순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나머지 컨설팅 회사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사례들. 네. 근데 저희는 그 누구보다 성공 사례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성공했던 아이들마다 다 너무나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 올리는 순간 아니면 그걸 너무 집중하는 순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복제 인간을 또 만들 확률이 너무 커요. 한 번 성공한 거는 더 이상 성공을 못 하거든요. 네. 저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미국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복제 인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사례 위주로 하지 않고 실패적인 사례 그리고 아시아인의 편견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아시아인을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시아인들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시아인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노력하는 만큼 좋은 대학교를 못 가게 되면 짜증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정말 짜증나요. 왜 더 좋은 대학교를 더 많이 갈 수 있어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지.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은 이러한 그 잘못되는 틀에서 일단 먼저 나와가지고 나의
색깔을 찾는 거고 네. 그래서 무용적인 틀에서 본인이 진단해가지고 아 나 도움이 필요해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리얼라이제이션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이 아이가 개별적으로 아이에 맞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장님 영상 편집이랑 이런 거 기획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유의해야 돼라는 차원으로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 애는 여기서 어떤 거를 참고해야 될까 이렇게 가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학원에서는 된다던데요? 이 학원에서 안 된다던데요? 이게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본인한테 맞는 거는 각자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서로 회의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랑 상담 받아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리 잘해주셔서. 네.